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만나 2차 핵협상에 나선 가운데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이력과 허위 진술로 인한 기화 시민권 박탈 등 시민권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02년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24년 만에 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 입국 시 육류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공항 여행객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소지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가 전면 봉쇄 조치됐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벤코보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벤코보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벤코보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핵 협상을 열었습니다. 양측은 주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전을 시사했지만 회담장 밖에서는 항공모함 추가 배치와 해협 봉쇄가 이어지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만이 중재에 나선 두 번째 핵협상 테이블에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았습니다. 3시간 반 회담을 마친 이란은 주요 원칙에 합의했다며 한 걸음 진전된 기류를 전했습니다. 특히 2주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متن‌های یک توافق احتمالی کار انجام بدن و بعد ما این متن‌ها رو تبادل بکنیم و بعد تاریخ دیگری رو برای دور سوم در نظر بگیریم.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전면에 나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이란은 최장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담장 밖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원유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봉쇄한 채 실사격 훈련에 돌입했고 미국은 이란에서 700km 떨어진 해역에 핵 항공모함을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قوی‌ترین ارتش دنیا ممکنه اونچنان گاهی سیلی بخوره که از جا نتوانه بلنش. 양측이 2주 내 구체안 마련이란 숙제를 안고 헤어진 가운데 이번 협상이 47년 적대의 전환점이 될지 군사 충돌의 전조가 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부분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회는 예산 처리 마감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했고 지난 14일부터 국토안보부는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이 끊기면서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은 정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교통안전청 TSA와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피마 등을 포함한 수많은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TSA 직원들의 결근이나 병가가 늘어나 보안검색 인력이 부족해지고 공항 대기 시간 증가 등 항공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셧다운은 국토안보부에만 해당하는 부분 셧다운으로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민세관 단속국 ICE 역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전문 인력 파견과 직원 재배치를 통해 귀화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달 관련 사건 200여 건을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요원을 추가 파견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영주권자를 추방하려 하는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움직임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동안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국가안보 위협 인물이나 중대 정부 사기 범죄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박탈은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절차도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 박탈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민자 사회의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약 80만 명이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아파트 흉기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24년 만에 한국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2002년 1월 6일 퀸즈 플러싱 153 스트리트 인근 아파트에서 당시 22살 김대현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9살 변준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용의자 44살 알렉스 신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아파트로 이동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했지만 김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신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거쳐 한국으로 도피했으며 이후 20여 년간 한국에 머물다 지난해 12월 체포됐습니다. 신 씨는 국제 공조를 통해 최근 뉴욕으로 송환됐으며 현재 살인과 살인 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육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과 비프저키 등 유가공품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공항에서 압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입국자들의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육포와 햄, 소세지 등 육류나 유가공품은 물론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까지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휴 기간 한국으로 입국한 일부 한인 여행객들 가운데 해당 물품을 신고 없이 휴대했다가 공항에서 압수 조치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검역 당국은 육류뿐 아니라 일부 과일과 채소 등 식물류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검역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소지 신고가 접수돼 캠퍼스가 전면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페사디나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도비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가 즉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과 학교 측은 캠퍼스 내부를 수색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위협이나 총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긴급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어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으로 몰리면서 한때 캠퍼스 인근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교실별 추가 수색을 진행 중이며 캠퍼스가 완전히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즉시 관련 상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하키 경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트캣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데니스 린치 아레나 아이스링크장에서 고등학교 하키 경기가 진행되던 중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자 선수들과 관중들은 긴급 대피했으며 한 시민이 용의자를 제압하려 시도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was the far side. So I was on the where the Zamboni is. It was the far side of the building, on the opposing side's bench. Yeah, it was scary. It was a lot of shots. I think I heard 14. 용의자 로버트 도건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을 노린 표적 범행으로 가족 간 분쟁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수사국 FBI도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풍으로 LA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 홍수주의보와 강풍경보가 발령됐으며 특히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는 폭설을 동반한 강한 폭풍이 지나가면서 수백만 명이 홍수 위험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도로와 사업체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고립돼 운전자가 구조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과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LA국제공항에서도 어제 하루 동안 4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비상관리국은 홍수와 진흙, 토사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방 인력과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고 지역 소방 당국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Heavy equipment operators, we've set up a swiftwater rescue team that's ready to respond, aviation resources. 한편 국립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구정 설 연휴를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떡국떡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지난 13일 한인타운 올림픽 갤러리아에서 선착순 500명의 시니어들에게 떡국떡과 홍삼 등 다양한 선물로 구성된 구디백을 무료로 전달했습니다. 행사 시작 30분 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됐고 현장은 떡국떡을 받기 위한 어르신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새해 따뜻한 정과 건강을 전하고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매 새해 설날마다 이제 떡국떡 나눔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떡국떡 무료 나눔 행사는 오늘 오렌지 카운티 가디나 지역에서도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내란 특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탄핵 무렵에 앞서 계엄 직후인 재작년 12월에도 컴퓨터가 초기화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로 용산 대통령실 컴퓨터 1000여 대가 초기화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초기화 계획이 담긴 파면 대비용 플랜 B가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로부터는 PC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란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넉 달 전인 재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부속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컴퓨터 자료가 대거 지워진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때는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된 뒤 두 번째 표결이 추진되던 시기입니다. 부속실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라 불법 계엄 자료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이 PC에 담겨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은 지난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러 부속실과 관저 컴퓨터가 초기화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재작년 12월 컴퓨터 초기화 경위를 묻는 MBC 질의에 아는 바가 없다면서 PC 초기화는 대통령실 인수인계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0대들을 상대로 윤 어게인을 선동하고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나 게임이 온라인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극우의 외연을 10대까지 확장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한미동맹 영원하라는 팻말을 든 캐릭터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보수단체의 거리 집회가 10대가 즐겨하는 게임 로블록스 안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아마 역사가 되지 않을까. 내가 로블록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대학교 가상공간을 만든 뒤 학생들의 시국선언 같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무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이를 주최한 건 애국대학.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입니다. 중1이다, 중2다 이런 채팅이 굉장히 많았고 디스코드 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한 300, 400명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대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이런 행동들은 12.3 내란 뒤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을 양지로 소환한 뒤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옥중 메시지를 통해 자유의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며 결집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10대들이 즐겨 찾는 유튜브 게임 채널은 이런 주장을 재생산해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몬스탄! 고든창! 윤석열! 전환길! 찰리커크! 가제맨!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 힘을! 문제는 청소년들이 거짓 선동과 왜곡 콘텐츠라도 반복 노출되면서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게임 커뮤니티 또는 아니면 게임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증 평양의 공간에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과거 투표 연령을 낮추는데 부정적이었던 야당은 최근 만 16세까지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곧바로 청소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선동적인 콘텐츠와 알고리즘을 악용해 10대를 공략하는 극우 보수 세력의 노림수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명절만 되면 반려견을 버리는 모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만 모두 6천 마리가 버려지거나 길을 잃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하얀 아기 강아지가 장난감을 물고 드러누워 놉니다. 귀여워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 지난해 7월 문세롬 씨 부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백고미를 처음 만났습니다. 길에서 발견된 뒤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락사되기 직전에 입양센터로 왔습니다.
운명처럼 딱 보자마자 제 인생은 이 강아지를 만나기 전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난해 백고미를 포함해 이 센터에서 100여 마리 넘는 유기견이 새 가족에게 입양됐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면 걱정도 커집니다. 연휴에 버림받거나 길 잃은 반려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연휴가 3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동물 수가 좀 많이 증가해 있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동물한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한 거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는. 여행지에 슬쩍 두고 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는 사람까지.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에 버려진 반려동물은 5,900마리가 넘습니다. 엿새간 황금 연휴였던 2023년 추석엔 1,000마리에 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지자체의 돌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연계된 애견 유치원과 호텔은 50곳.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나 1인 가구라면 최대 열흘간 무료로 맡길 수 있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몰랐다. 또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2월 1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